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고양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진 않나요? 사실 고양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작은 신호로 집사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자신의 고양이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집사님은 없겠지만 고양이가 불행하다는 신호를 보내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양이는 스트레스 속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로는 코색이 핑크색으로 변하거나 발바닥에 땀이 나는 현상이 있어요. 입맛을 다시거나 코 주위를 자주 하고 과도하게 그루밍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고양이가 나 힘들어 도와줘 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고양이가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신호들을 잘 기억하셔서 고양이의 행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고양이가 불행할 때 보내는 신호. 첫 번째, 과도한 그루밍입니다. 고양이가 자꾸 불필요한 순간에 그루밍을 하거나 지나치게 털을 핥는다면 강박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옆구리 털이 빠질 정도로 심해졌다면 이는 고양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불안한 고양이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반복적 행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를 전이 행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을 때 갑자기 그루밍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리적 긴장을 풀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자주 반복되고 집착적으로 보인다면 강박성 그루밍일 수 있으며 이는 고양이의 심리적 불안이 극에 달했음을 뜻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예상치 못하게 자주 집을 비우거나 일정한 루틴이 사라지면 일부 고양이들은 예민해지며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해요. 심할 경우 옆구리 털이 뭉텅 빠질 정도로 불안을 느끼게 되죠. 이럴 땐 고양이가 나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 보호자로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놀이에 반응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고양이가 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잔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울감이나 무기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고양이는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을 자지만 이 와중에도 집안의 움직임에 반응하거나 놀려고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주변 자극에 무관심하고 식욕까지 줄었다면 보호자와의 교감 부족, 스트레스 혹은 건강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파양되거나 유기된 경험이 있는 고양이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우울한 기분이나 무기력함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일시적이라면 기다려 볼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식욕이 줄어든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장난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고양이는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사랑과 관심을 주며 규칙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 없이 우는 행동인데요. 밤중에 고양이가 이유 없이 울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고양이는 보통 울음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밥 줘라냥, 나를 봐줘라냥, 화장실 청소해줘라냥처럼요. 그런데 밤에 목적 없이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지 못해 밤에 에너지가 넘치는 경우 고양이는 울음으로 답답함을 풀려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조용한 밤에 혼자 깨어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울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고양이에게는 자신의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울음으로 긴장을 풀어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양이라면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가 이유 없는 울음의 원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신체적 변화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밤마다 고양이가 이유 없이 운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낮에 충분히 놀아주거나 조용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계속 시청 부탁드려요. 내
넷째, 귀여운 뚱냥이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집사님의 고양이는 뚱뚱한가요? 아니면 날씬한가요? 만약 고양이가 살이 많이 쪘다면 단순히 귀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비만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신체적 불편을 초래해 고양이의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비만한 고양이는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생성돼 방광염 등의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며 고관절염의 위험까지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게다가 비만한 고양이는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그루밍에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몸을 꼼꼼하게 닦는 건 고양이의 중요한 습성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기도 해요. 그런데 살이 쪄서 몸 곳곳을 닦지 못하면 고양이 스스로 불쾌감을 느끼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비만 고양이들은 일상에서 먹는 것 외에 활력소가 부족해지면서 점점 더 살이 찌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소중한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체중을 관리하고 자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구강 통증을 호소하는 신호입니다. 고양이가 입을 자주 벌리거나 하품을 많이 한다면 혹시 구강에 통증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들은 아파도 쉽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죠. 특히 고양이가 하품을 과도하게 하거나 입을 자주 벌리며 얼굴을 비비는 행동을 하거나 입 주변을 자꾸 쩝쩝거린다면 구강 내에 심한 통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고양이들의 절반 정도가 치아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아 흡수성 병변입니다. 이 질환은 고양이의 치아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상태를 말해요. 이빨 표면이 손상되고 신경이 노출되면 고양이에게 끊임없는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치아 통증이 심하면 고양이는 무기력해지고 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통증을 치료한 후에는 놀랍게도 다시 활발해지고 보호자들은 종종 고양이가 웃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해요. 이렇게 치아 통증은 고양이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항상 구강 건강을 체크하고 이상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불안정한 환경에서 고양이가 보이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자주 대소변 실수를 한다면 현재 환경이 불안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는 본래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 새로운 동물, 소음 등 환경에서 불안한 요소가 많아지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을 표현하거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 때문에 집안 곳곳에 대소변을 남기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심리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자가 많거나 낯선 사람이 자주 드나들어 자신의 영역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고양이는 스프레이 소변을 뿌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신을 안정시키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거나 고양이가 선호하지 않는 화장실 모래 종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더러워지거나 모래가 고양이에게 맞지 않으면 고양이는 화장실 외부에 배변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주고 고양이 모래가 어떤 상태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수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고양이 몸에서 나는 냄새 변화 질병의 신호입니다. 고양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루밍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보통 고양이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그루밍을 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한 채취가 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흔히 향긋한 감자 냄새가 나네라는 말을 할 정도로요. 이는 고양이의 침에 있는 효소들이 그루밍 과정에서 작용해 냄새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양이 몸에서 평소와 다른 진한 채취가 느껴진다면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나 긴장을 많이 느껴서 평소처럼
그루밍할 여유가 없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루밍을 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그루밍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고양이 몸에서 심한 냄새나 썩은 듯한 냄새가 난다면 건강 문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썩은 냄새가 나면 신부전이나 콩팥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심한 잇몸 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을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이가 불행할 때 보내는 신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양이의 행동 변화는 그들의 건강과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처럼 말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신호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그루밍하는 경우 이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는 울음이나 체중 변화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양이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프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마련이니까요. 구강 통증의 신호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는 아프거나 불편한 부위가 있을 때 이를 숨기려 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화장실 외의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새로운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이는 고양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를 통해 고양이의 심리적 및 신체적 상태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의 다양한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해 주는 것이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고양이의 스트레스와 불편의 신호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반려묘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